한국 감독 하고 싶다. 코쿠 감독. 대표팀 축구에 어울리는 감독일까? 네덜란드 스타 출신 지도자들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대표팀 내부 갈등이 이강인의 사과와 손흥민의 포용으로 숙지는 가운데 영국의 스티브 브루스에 이어 필립 코쿠 등 네덜란드 출신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코쿠는 최근 대리인을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심을 표명한 인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잔뼈가 굵은 스티브 브루스. 하지만 부진한 경기력을 두고 선수 탓을 한 과거로 인해 브루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코쿠는 화려한 선수 시설을 보냈다. 6시즌 동안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가 FC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시티 감독과 중원에서 함께 뛰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의 4강 신화를 일군 거스 히딩크 감독, 당시 선수로 뛴 박지성과도 인연이 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히딩크 감독의 지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 프로축구팀 PSV 아인트호벤에서도 감독과 선수로 함께했다. 2004-2005 시즌엔 아인트호벤에서 박지성, 이영표와 함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에 오르기도 했다. 2013-2014 시즌엔 아인트호벤 감독이 됐고, 박지성이 EPL에서 아인트호벤으로 복귀하면서 감독과 선수로 한솥밥을 먹었다. 코쿠는 아인트호벤 지휘봉을 잡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에레데비시에서 3차례 우승했다. 하지만 이후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 잉글랜드의 더비 카운티, 네덜란드의 피테서에선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피테서 감독직에서 물러나 현재 야인 신세다.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는 코쿠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코쿠는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상황.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던 파울루 벤투현 아랍에미리트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 다시 일어선 바 있다. 대표팀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스타들이 포진해 잘만 버무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들은 더 있다.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프랑크 드부어와 베르트 판마르크바이크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드부어는 유럽 프로팀과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맡은 바 있고, 판마르크바이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 대표팀을 지휘한 적이 있다. 2. 박항서 오른팔 이영진. 월드컵 예선 태국전서 황선홍 돕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황선홍 감독을 보좌할 코칭 스태프를 발표하며 오랜 기간 베트남 축구대표팀 코치 경력으로 동남아시아 축구에 정통한 이영진 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 기술자문 역할로 이번 태국 2연전에 황선홍호를 돕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박항서 감독과 함께 일하며 베트남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전술 분석 등 임무를 수행한 그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 준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등 엄적을 쌓았다. 베트남 대표팀에서 일하며 태국과 수차례 경기를 치른 이 위원이 태국의 장단점을 분석해 황 감독에게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선홍 감독을 보좌할 수석 코치는 김영민, 마이클 김 코치가 맡았다. 조용영 정조국 코치, 김일진 골키퍼 코치, 이재용 피지컬 코치가 3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캐나다 국적인 김영민 수석 코치는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부임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치렀다. 월드컵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코치로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바 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였던 조용영 코치는 2022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 활동 중이다. 현재 남자 U16 대표팀 코치다.
조 코치는 대한축구협회가 독일 바이에른 뮌헨 구단과 체결한 교류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정조국 코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코치로 활동했다. 2023년 9월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제주 감독 대행을 맡았다. 현재 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 위원이다. 골키퍼 코치는 올림픽 대표팀에서 황선홍 감독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일진 코치가 맡는다. 같은 기간 올림픽 대표팀 골키퍼 코치는 대한축구협회 황희울 전임 지도자가 대신한다. 피지컬 코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대표팀 일원이었고 지난해 9월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던 이재용 코치가 맡는다. 3. 부상, 황희찬. 아시안컵 다녀와서 무너졌다. 실망했었다. 감독 한숨. 울버햄프턴은 지난달 29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의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FA컵 16강 5라운드에서 전반 2분 터진 마리오 르미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울버햄프턴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로테이션을 돌린 브라이턴을 막아 세우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FA컵 8강 대진이 완성됐고 울버햄프턴은 코벤트리, 2부 리그와 준중결승을 치른다. 대진운이 따르며 준결승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선발로 출전했던 황희찬이 부상을 당했다. 황희찬은 후반 8분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뒤 동료 르미나를 향해 침투 패스를 시도했다. 패스 직후 황희찬은 디딤발인 왼쪽 햄스트링을 붙잡고 쓰러졌다. 황희찬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크게 고통스러워했다. 빠르게 위무팀이 달려들어가 상태를 확인했고 절친 조세사도 한달음에 달려나와 황희찬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황희찬은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페드로 네투와 교체되어 나갔다. 절뚝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황희찬의 표정은 어두웠다. 햄스트링 부상이 위심됐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햄스트링 부상은 황희찬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황희찬은 지난해에도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 기간을 포함해 여러 차례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경기 후 울버햄프턴의 게리 오닐 감독은 승리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황희찬이 햄스트링에 약간의 통증을 느껴 정말 힘들었다. 네투나 마테우스 쿠냐가 겪었던 부상과 달리 황희찬의 부상 상태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황희찬이 주말에 열리는 경기에 출전한다면 정말 놀라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황희찬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으나 주말 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가볍지도 않다는 이야기였다. 햄스트링 부상은 일반적으로 회복까지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선수의 상태에 따라 부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또한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일단 울버햄프턴은 3일 예정된 뉴캐슬 원정을 황희찬 없이 떠날 전망이다. 오닐 감독은 나는 어떤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지 며칠 동안 고민해야 하고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며 뉴캐슬과의 경기까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닐 감독은 황희찬의 체력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한 달 동안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국가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돌아온 황희찬의 체력 수준이 이전에 비해 더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우리는 황희찬이 최근 훈련에서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전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게 실망했었다. 황희찬의 체력 수준은 지금 정상이 아닐 수 있다. 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 황희찬이 체력 수준을 회복하도록 그를 선발로 투입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부상을 당했다 라며 황희찬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오닐 감독은 황희찬이 이탈하는 기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되면 좋겠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황희찬은 아시안컵이 열리기 직전에도 부상을 당했었다.
때문에 카타르로 넘어간 뒤에도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한 채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 훈련장에서 뛰기 시작한 이후에도 경기에 바로 나서지는 못했고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으며 아시안컵 첫 출전을 기록했다. 이후 황희찬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도 교체로 나섰다. 이날 황희찬은 가벼운 몸놀림과 저돌적인 돌파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비를 흔들었다. 8강전 호주를 상대로는 마침내 선발로 출전했고 후반 막바지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동점골로 연결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또한 손흥민의 결승골 프리킥으로 이어지는 프리킥도 얻어냈다. 하지만 좋았던 몸놀림과는 달리 황희찬의 체력 상태는 아시안컵에서 바닥을 친 채 돌아온 듯하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꾸준히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문제가 제기됐는데 대회 초반부터 부상으로 훈련과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황희찬의 체력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닐 감독이 실망스러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오닐 감독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황희찬은 10일 이상 전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황희찬은 뉴캐슬 원정에 이어 10일 홈에서 열리는 풀럼과의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상 여파가 있다면 본머스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후 A매치 소집 기간에도 제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황희찬의 부상은 울버햄프턴과 한국 축구대표팀 모두의 악재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울버햄프턴의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국가대표팀에서는 폭발적인 드리블을 활용한 돌파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울버햄프턴과 한국 축구대표팀 모두가 황희찬의 쾌유를 기다리는 이유다. 오닐 감독은 황희찬의 부상으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울버햄프턴은 이미 팀의 핵심 공격수인 쿤야가 부상으로 쓰러져 전력이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황희찬마저 부상을 당해 선발 명단 구성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주중 경기까지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핵심 선수들의 부재는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울버햄프턴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쿤야는 지난달 11일 브렌트퍼드와의 프리미어리그 PL 경기를 치르던 도중 전반 20분경 부상으로 쓰러졌다. 황희찬의 경우와 달리 쿤야의 부상은 꽤나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닐 감독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적을 보면 이번 부상이 팀과 본인에게 큰 타격인 것이 분명하다. 그가 언제 복귀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아쉬워했다. 쿤야의 복귀 시기는 3월 A 매치 기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쿤야와 황희찬이 연달아 부상을 당하며 울버햄프턴의 공격 부담은 네투가 질 전망이다. 네투는 한동안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에서 돌아온 직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루미나와 주앙 고메스 등 미드필더 자원들에게도 기대를 걸 만하다. 공식 경기 3연승을 거둔 울버햄프턴은 뉴캐슬전에서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울버햄프턴의 이번 시즌 목표는 중위권을 넘어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페이스를 고려하면 10위권을 넘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이 걸린 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